아마존 강과 그 일대는 신비로움과 수수께끼로 가득 찬 훌륭한 장소입니다. 16세기 아마존을 처음으로 탐험한 스페인의 콩키스타도르 프란시스코 데 오레아나가 이 미지의 세상을 발견하였고, 그 매력은 500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믿기 어려운 동물들은 물론 태어나고 자란 정글 이외의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아마존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목이 우거진 밀림으로의 여행을 편하게 즐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카이만. 검정 카이만은 가장 거대한 악어의 일종으로 근현종인 미시시피 악어와 맞먹는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발견된 가장 큰 개체는 코에서 꼬리 끝까지 무려 4m 이상 되기도 했습니다. 여타 다른 악어들과는 달리 잡식성이라 식물도 먹지만 동물 사냥도 자주 합니다. 이들의 무기는 날카로운 이빨뿐만이 아닙니다. 저 긴 꼬리는 칼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꼬리 자체가 몸 길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체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검정 카이만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검정 카이만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검정 카이만은 지금까지 여러 번 인간을 습격한 전적이 있는 데다 대부분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파야라. 피라니아는 아마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물고기는 날카로운 이빨로도 특히 유명한데요.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인간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다른 수중 생물들이 피라니아를 두려워하는 한편 예외도 있습니다. 파야라, 일명 카쇼로라고 하는 아주 사나운 물고기입니다. 파야라는 무려 피라니아조차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파야라는 조금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머리가 묘한 각도로 꺾여 있고 항상 기분 나빠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특이한 것이 바로 이 아래턱에서 자라는 훌륭한 이빨입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뱀파이어 피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파야라는 인간에게 무척 맛있는 생선이지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낚시를 하기 어려운 급류나 폭포 같은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데다 잡고 나서도 저항을 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파야라를 수조에서 기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조에 있는 다른 물고기까지 전부 먹어치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큰 수달. 오늘 랭킹에서 유일한 털이 있는 동물의 등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큰 수달은 무척 사랑스러운 외형을 갖고 있고 이는 새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여움에 대적할 수 있는 건 아마 먼 친척인 해달 정도가 아닐까요? 큰 수달은 아주 머리가 좋은 동물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소리를 내거나 모래 위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큰 수달을 아마존 강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꼭 멀리서만 바라보세요. 절대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큰 수달은 아마존에서 가장 위험한 육식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큰 수달은 같은 종의 동료에 비해 몸집이 매우 큽니다. 성인 개체라면 머리에서 꼬리 끝까지의 길이가 170cm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낮 동안 사냥을 하는데 혼자 다니지 않고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무리의 크기는 많아야 20마리 정도입니다.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게 되면 아나콘다나 작은 악어 등과도 충분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먹이로 삼는 것은 물고기나 작은 뱀 등입니다. 큰 수달은 인공 사육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동물을 길들이는 데 성공한 것은 극히 일부 동물원뿐입니다. 만약 큰 수달을 만나고 싶다면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로 가야 합니다. 콜로소마. 언뜻 보면 살짝 귀여워 보이기도 하는 크고 뚱뚱한 물고기.
이는 콜로소마 또는 땀바퀴라고 불리며 분류상으로는 피라니아과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과의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튼튼한 치아와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지만 잘 알려진 피라니아 등과 달리 콜로소마는 초식성 물고기입니다. 다른 것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이빨을 들 수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딱딱한 나무 열매나 음식을 씹어먹기 쉽도록 변화하여 현재의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쩐지 살짝 위화감이 드는 모습입니다. 콜로소마에 대해서는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의하면 이 물고기 근처에서는 수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땀바퀴는 다른 물고기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능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헤엄치는 사람의 몸을 먹이로 착각하여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접 실험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피라루쿠.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 균류를 다 합쳐도 과거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 추산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대 99%에 이르는 동식물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멸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진화의 법칙에 따라 보다 잘 적응해온 다양한 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정기적으로 몇 안 되는 잔존 생물, 즉 아주 오래전에 멸종한 종의 마지막 생명체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투아타라나 카피바라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주 오래된 신체 구조를 가진 종, 혹은 수천만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종 역시 이러한 잔존 생물이나 살아있는 화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마존 유역에 서식하는 물고기 피라루쿠는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라루쿠는 공룡시대에 존재했던 경골 어류의 고대종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된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는 전혀 원시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피라쿠르의 호흡기 시스템은 대기 중의 공기로도 호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세계에서는 거의 전대미문에 가까운 일입니다. 덕분에 가뭄이 와도 진흙이나 모래 속에서 틈틈이 밖으로 나와 숨을 들이마심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호흡 소리는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합니다. 피라루쿠는 매우 단단한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도는 뼈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나뭇가지나 사람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피라니아조차 피라루쿠의 비늘 앞에서는 무력할 정도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비늘을 장식품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린 아나콘다. 아마존의 놀라운 생태계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동물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린 아나콘다.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뱀 중에서 가장 큰 종이며 또한 가장 아름다운 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아나콘다가 물속을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유럽인들은 그린 아나콘다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란 나머지 수많은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불을 뿜는다, 숨이 독으로 되어 있다, 상대에게 최면을 걸 수 있다, 비늘이 너무 단단해서 총알로도 뚫지 못한다 등등. 또한 크기까지 과장하여 10m에서 20m의 개체를 발견하면 드래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두 허황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린 아나콘다의 크기는 아무리 커도 4.5에서 5m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물론 누군가에게 최면수를 걸지도 않고 숨에 독이 있지도 않습니다. 뭔가를 태우지도 않습니다. 또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지든 그린 아나콘다는 사람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는커녕 인간과 조우에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포획하기 쉬운 사냥감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흔히 악어나 앞에서 말한 큰 수달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 특별히 그린 아나콘다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든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